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잔뜩 흐리네요. 자, 십신 계속 십신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오행상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5가지인데 지금 비겁 즉 음양 가체면 비견 겁재 설명이 마치고 두 번째로 식상에 관해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십신, 십신 10가지라고 그랬죠.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해서 십신. 오행상은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5개인데 여기 음양 곱하니까 10개라는 거죠. 그래서 십신에 관해서 십신 사주 명리의 모든 것, 즉 십신은 사주 명리의 꽃이고 실제로 십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주 명리의 거의 모든 것을 섭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비겁, 비견과 겁재 설명이 끝나서 식신과 상관에 관해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설명 들어가기 전에 검색창 킹싹 치십시오. 검색창 네이버 검색창 킹싹을 치시면은 송녀, 아동, 남성 양말에 관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많이 신을 덧신, 파일 덧신, 모노 덧신, 모노 양말, 숙녀 패션, 신사 패션 등등 다양한 종류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필요치 않는 분은 다음 기회에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싹에 들어오시면 여러가지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두 번째 식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들어가기 전에 도면을 먼저 보시죠. 십신의 두 번째 식상이란 식신과 상관을 갖다가 식상이라고 하죠. 개요, 그리고 이렇게 도면,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상은 오행상 식상 두 번째 식신과 상관, 식상이란 해서 개요, 식상이란 말 그대로 오행의 상생상극 즉 오행은 5가지라고 그랬죠. 목, 화, 토, 금, 수 오행. 목, 화, 토, 금, 수 상생상극 즉 생극이라고 그랬죠. 생하고 극하고 관계에서 기준이 되는 일간은 그날 태어난 날 하늘의 기온, 년, 월, 일, 시 세 번째 바로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기준이 되는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을 말한다. 즉 일간의 오행이 목이라면 일간의 오행이 목을 기준한다면 화가 있을 때 이 화를 일컬어 식상이라 한다. 목생화 일간이 생해주는 것. 일간이 생하는 오행을 말한다. 생해주는 오행을 말한다. 즉 일간의 오행이 목이라면 일간의 목의 오행이라면 화가 있을 때 이 화를 일컬어 식상이라 한다. 목생화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 즉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식상관계도 나와 있죠. 그리고 오행별 식상 이렇게 나와 있죠.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상관계도 일간이 목일 때
화가 식상에 해당한다. 즉 목생화해서 식상이라고 나와 있죠. 목생화 맨 첫 번째 우측 그림. 예, 목이 일간이 목일 때 화가 식상에 해당한다. 빨갛게 나와 있죠. 목생화해서 식상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다음은 오행별 식상이라고 설명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 일간인데 목화토금수. 목화토금 오행이 좌측 도면을 보시면은 오행별 식상 목화토금수 이렇게 오행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목이 기준을 얘기합니다. 오행별 식상 목일간이 목일 때 화가 식상에 해당. 화가 일간일 때 토가 식상에 해당. 왜냐? 화생토 생을 해주기 때문에요. 일간 기준이 생해주는 오행이 식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토가 일간일 때는 일간이 토일 때는 금이 식상에 해당. 왜냐? 토생금 토가 생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일간이 금일 때 수가 식상에 해당. 왜냐? 금생수 금이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수가 일간일 때는 수가 일간이 수일 때 목이 식상에 해당. 즉 수생목. 그래서 식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어의 의미. 둘째 단어의 의미. 식상은 식신과 상관의 줄임말이다. 말씀드렸죠. 식상. 오행상은 식상인데 이 십신으로 얘기해서는 식상, 식신, 상관 음양으로 구분할 때. 그래서 식상은 식신과 상관의 줄임말이다. 식상은 음양에 따라 음과 양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기준이 되는 일간과 음양이 같다면 식신이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 한다. 그래서 오행의 관계만 가지고 따질 때는 식상이라고 통칭하며 음양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한다. 식상의 의미. 첫째, 인간관계. 식상은 내가 생하는 오행이다. 식상은 내가 생하는 오행이다. 여기서 생한다는 것은 내가 기른다, 양육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식상을 인간관계로 치환하면은, 그러니까 식상을 인간관계로 치환하면은, 인간관계로 부르면 바로 엄마와 자신 간의 관계가 됩니다. 엄마와 자신과의 관계가 됩니다. 엄마를 줄임말이죠. 어머니의 줄임말. 엄마와 자신 간의 관계가 됩니다. 내가 엄마 식상에 해당하는 오행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식상에 해당하는 오행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기준으로 식상은 자식, 할머니가 됩니다. 여자를 기준하면 자식, 할머니가 됩니다. 내가 낳아서 기르기에 자식이 식상에 해당합니다. 내가 낳아서 기르기에 자식이 식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여자의 사주 원국에 식상이 강하다면 자식을 성장시키고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상은 재성을 생합니다. 재성. 재화에 관한 얘기죠. 식상은 재성을 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식상, 재성. 재성은 식상은 재성을 생합니다. 재성은 여자에게 아버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낳는 존재인 식상은 곧 할머니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주 원국의 식상이 강하다면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많은 긍정적인 면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상은 재성을 생합니다. 식상은 재성은 여자에게 아버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낳는 존재인 식상은 곧 할머니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주 원국의 식상이 강하다면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많은 긍정적인 면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식상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식상은 장모, 사위, 할머니가 됩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자식을 기르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식상은 자식이 아닙니다. 식상은 재성을 생합니다. 재성은 남자에게 아버지와 아내를 모두 의미합니다. 식상은 재성을 생합니다. 생한다는 거예요. 극하는 것이 아니라 생한다, 도와준다, 살려준다. 그래도 식상은 재성을 생합니다. 재성은 남자에게 아버지와 아내를 모두 의미합니다. 재성은 남자로서는 아내와 아버지와 아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성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재성을 아버지로 보면 식상은 할머니가 됩니다. 재성을 아내로 보면 식상은 아내를 낳은 장모님이 됩니다. 남자의 경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남자 사주에서 식상이 강하다면 장모님, 할머니와의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자식은 관성에 해당합니다. 관성은 남자에게 자식은 관성에 해당합니다. 식상은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극하는 존재는 바로 사위가 됩니다. 물론 자식이 여자일 경우에 한정합니다. 한 남성에게 식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사위와의 관계에서 인생의 열쇠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식상의 의미, 둘째, 활동성. 비겁은 자기 자신만의 영역입니다. 집안, 오물한 내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겁, 비견과 급제, 비겁, 오행상 비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겁은 비견과 급제, 십신상으로는 자기 자신만의 영역입니다. 지금 설명이 끝나는 비겁, 비견과 급제에 대한 자신만의 영역입니다. 집안, 오물한 내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식상은 비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자신의 껍질을 깨고 힘차게 활동을 하는 단계가 바로 식상의 단계입니다. 식상의 활동성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창작하고 기르는 행위 전반으로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바쁘게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글을 쓰고 말을 하고 공예품을 만들고 생명을 낳고 교육하고 기르고 여행을 가고 이사를 하는 등의 활동이 모두 식상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한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가입하여 자신의 길을 마음껏 뽐내는 단위와도 일치합니다. 지금 식상에 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 단위에서 자기 안의 욕망을 표현하고 길을 뽐내는 행위, 새롭게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욕이 모두 식상의 에너지입니다. 이처럼 십신이 중요합니다. 이 뜻을 알아야 나무 사주도 봐주고 사주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신, 사주, 명리의 모든 것, 사주, 명리의 꽃, 그리고 십신을 이해하게 되면 사주, 명 전체를 꿰뚫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적인 요소다.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식상의 의미, 언어 능력. 식상하면 언어 능력을 더 올려야 합니다. 언변이 탁월하고 시종일관 말 주변이 좋은 사람들이 식상에 많습니다. 카페에 둘러앉아 조곤조곤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식상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식상은 막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남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때문에 의사 표현 능력이 탁월하며 언어 구사력이 좋습니다. 사주의 식상이 강하면 생각을 표현하고 먹고 사는 아나운서, 사회자, 학원 강사가 직업적으로 어울립니다. 사주의 식상이 강하면, 식신과 상관이 강하면 생각을 표현하고 먹고 사는 아나운서, 사회자, 학원 강사가 직업적으로 어울립니다. 식상의 말은 카리스마 넘치게 대중을 압도하는 웅변의 말하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듣고 가만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편안한 말하기입니다. 평범한 사건을 재미있게 포장하여 조곤조곤 말하는 방식이 바로 식상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하지만 식상이 강하면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과대 포장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동계는 양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말을 잘하고 싶은 욕망이 크고 논쟁이나 말 다툼에서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식상이 강하면 말로 인한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명예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명리학에서는 관제구설, 즉 다시 말하면 말로 인하여 명예를 실추당하고 재앙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관제구설. 식상의 의미 네 번째, 소규모 공동체. 식상하면 규모가 적은 공동체를 떠올려야 합니다. 재성이 아주 넓은 사회적 대인 관계를 의미한다면 재성, 편재, 정제, 그걸 다음에 또 식상 설명이 끝난 다음에 재성이 이어지죠. 그래서 재성이 아주 넓은 사회적 대인 관계를 의미한다면 식상은 그 이전의 좁은 범위의 친목단체를 의미합니다. 식상은 바로 소규모 공동체에서 발휘하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규율이나 규제가 느슨하고 서로 감정적인 교류가 깊어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밤새 떠들며 대화해도 늘 즐거운 사이가 식상이 추구하는 인간관계입니다. 식상에 관해서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도면을 보시죠. 식상에 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별로 도면이 없어요. 마지막에 또 도면이 나오네요. 그러면 계속 식상에 관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소규모 지금 식상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식상 두 번째죠.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오행상 5개인데 두 번째 식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공동체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연대감을 이루는 것이 식상이 강한 사람들의 노망입니다. 사주에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낭만적인 태도가 있으며 이들은 항상 활발한 소통을 전제로 한 따뜻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식상의 의미 다섯 번째, 미숙함, 결과 맺지 못함. 식상은 어른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에 관심은 많지만 아직은 무르익지 않는 고등학생, 대학생의 힘입니다. 활동성은 넘치지만 미숙한 활동성으로 결과를 창출해내고 재물을 끌어모으기에는 부족한 힘입니다. 식상은 시작의 힘으로도 볼 수 있는데 시작 단계에서는 의욕이 넘쳐 동분서주하며 일을 벌이지만 성과와 결실을 맺어야 할 타이밍에 냉정함을 갖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험 부족이겠죠. 현실에 기반한 다양한 발상과 에너지, 미숙하지만 가치 있는 기획, 변칙적인 시도, 시행착오를 즐기는 태도가 식상에 강한 사람들이 갖는 장점입니다. 반면
규범이죠. 예, 규범, 법규. 반면 규율을 거부함, 예, 규율을 거부함, 반조직적 태도, 일탈,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짐은 식상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는 약점입니다. 이들은 너무 큰 통제와 억압, 책임감을 주어지면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 억압을 감당할 배포와 결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식상은 집단의 리더보다는 리더보다는 기획이나 참모에 유리한 힘이기도 합니다. 예, 모사에 어울린다는 얘기 같네요. 네, 식상음이 6번째, 의식주 성욕. 예, 식상은 활동성, 생산성을 의미하기에 의식주를 잘 챙기는 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의식주의 평안이 보장된다고도 볼 수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행운, 즉 식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식복,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식복,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게. 같은 맥락으로 식상은 식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먹는 욕심, 즉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먹는 것을 좋아하고 먹을 복도 있으며 잘 먹습니다. 또한 직업적으로 요식업과 인연이 많습니다. 음식 만드는 거죠. 요식업과 인연이 많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식상이 강하면 성욕이 강한 것으로 봅니다. 성욕,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식상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편안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데 이는 섹스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편안하고, 네, 이게 솔직한 표현이기 때문에 예, 어른분들은 좀 이해하시겠지만 미성년자들은 또 이해를 하셔도 좀 거스릴 수도 있는 점,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생략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이 넓은 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편안한 식상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가까운 사이에서 편안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데 이는 섹스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편안하고 느긋한 상태에서 즐기는 몸무 대화, 즉 식상인 것입니다. 또한 여자 입장에서 식상은 자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성욕과 식상은 강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상과 다른 십신과의 관계, 즉 먼저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도면, 식상과 다른 십신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식상과 관성. 그러면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식상과 다른 십신과의 관계, 즉 식상은 관성을 극합니다. 즉 관성, 오행상으로는 비겁, 그리고 식상, 지금 설명드린 식상 다음에는 이제 재성, 편재, 정재, 재성, 그리고 관성, 지금 오행상으로 십신 말씀드린 겁니다. 관성, 음양 빼고 그리고 인성 이렇게 되는데 식상은 관성을 극합니다. 생활해 주는 게 아니고 극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극한다는 것은 식상이 강하면, 식신과 상관이 강하다면 관성을 의미하는 남편, 명예, 조직, 공직, 자기 통제력이 안정성을 잃고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식상은 관성을 극합니다. 극한다는 것은 식상이 강하면, 식신과 상관이 강하다면 관성을 의미하는, 관성을 뜻하는 남편, 명예, 조직, 공직, 자기 통제력이 안정성을 잃고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상과 관성, 식상은 관성을 극한다. 즉 예를 들어서 목이 기준인데 목의 식상은 화입니다. 목생화, 생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화가 식상이
관성을 극합니다. 관성은 목을 기준일 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목에 기준일 때 나를 극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것은 금입니다. 금극목 즉 물성면으로 목은 나무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좀 아주 무궁무진한데 얼른 초보 왕초보 처음 대하신 분들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목이 기준일 때 기준이 중요합니다. 목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건 목이 기준일 때 예를 들어 일간이 목일 때 목을 기준할 때 목이 생하는 건 화입니다. 화생토. 네, 자기가 생하는 건 목일 때 목생화. 화죠. 그래서 생해주는 거. 그리고 식상이 극하는 건 관성. 관성은 즉 화가 극하는 건 화극금. 세부치가 물상면을 말씀드리나 화는 불로 생각하시고 금은 세부치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화극금 그거잖아요. 그러면 세부치가 반대로 불 속에 들어가면 녹아서 배중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화극금. 그리고 일간을 목을 기준합니다. 극하는 것은 금입니다. 왜냐 금극목 나무 물상면으로 말하면 목은 나무 금은 세부치. 그러면 세부치 도끼나 톱으로 나무를 썰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극목. 그런데 일간 목이 생하는 것은 화인데 화가 또 극하는 것은 화극금 금을 극하고 금이 극하는 건 일간 목을 극하는 금극목. 그래서 이렇게 반복 순환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목을 기준할 때 생하는 것은 목생화 식상이 되고 식상이 극하는 것은 한 칸 건너뛰어서 화극금. 지금 화살표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화극금 관성입니다. 관성인데 관성금이 보는 목 일간 기준을 금극목 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관성을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성은 여자로 말할 때 남편, 명예, 조직, 공직, 자기 통제력이 안정성을 잃고 생해주지 않고 반대로 극하니까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도면까지 설명을 드려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는 식상, 오행상 두 번째 비겁 다음에 식상, 지금 식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식상이 강한 남자의 경우 식상이 관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조직운, 직장운, 명예운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상이 강한 남자의 경우 식신과 상관이 강한 남자의 경우 식상이 관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조직운, 관성은 그냥 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벼슬관, 병관, 정관 그러잖아요. 식상이 관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조직운, 관은 모두 조직으로 되지 않습니까? 조직운, 직장운, 명예운이 부족한 편입니다. 벼슬을 해야 명예도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벼슬을 해야 직장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운,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 식상이 강한 남자의 경우 식상이 관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식신과 상관이 편관, 정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조직운, 직장운, 명예운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공직 생활을 하라 혹은 고시 공부를 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운이 아예 처음부터 타고날 때 없어 버리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소질 개발. 부모의 도리는 자식 소질 개발해서 자기 끼가 있는 소질 있는 대로 방향을 잡아 주어야 자식도 즐겁고 그리고 자기 앞으로 삶이 즐겁고 서로 부모와 서로 뭐라고 하면 틀어버리라고 합니까? 다투지 않고 우리 순수한 말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주 명리. 바로 너 자신을 알았듯이 자기 자신을 알면 소질을 알면 그 방향으로 나가면 매사에 재미가 있고 살맛이 났고 또 성공 길이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면 무턱대고
자기가 못한 게 한이 돼서, 그리고 사람들이 10중 8구는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고관대작을 다 꿈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천적으로 딱 타고나 버리는데, 관운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고시 공부를 하라든지 시험을 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그러니까 바로 부모가 자식의 소질 개발을, 끼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끼를 살릴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게 도움의 길이고,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조직운, 직장운, 명예운이 부족한 편입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진과는 관련이 없는 직종이나 특수 직종에 종사하면 좋은데, 승진을 다투거나 명예를 쟁취해야 하는 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직의 규율과 상명하복 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며 특유의 낙천상과 즐거움과 거침없는 발언으로 조직에 적응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에게 관성은 자식을 의미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자식이 관성입니다.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관성이 남자의 관성이 왜 자식을 의미하지? 이럴 수 있는데요. 이제 모르면 그게 정성입니다. 지극히 정성. 그래서 세세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은 아하, 그렇구나, 이 정도만 이해해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은 유튜브, 유명한 유튜브, 블로그,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나의 사주 명리 책, 나의 사주 명리, 언젠가는 자신의 힘으로 사주를 풀어보고 싶은 안내, 그리고 안녕 사주 명리 블로그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또 유튜브 참고하십시오. 스스로 공부를 해야만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면 이런 설명이 있을 때 감도 빨리 오고 빨리 익힐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설명 이어집니다. 또한 남성에게 관성은 자식을 의미합니다. 식상이 강한 남자의 경우 자식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지나친 기대와 간섭이 자식의 성장을 방해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식상이 강한 여자의 경우 식상이 관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남편은,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남성의 경우를 설명드렸고요. 식상이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여성에 관한 식상이 강한 여성의 경우 식상이 관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남편은 직장운이 부족한 편입니다. 식상이 강한 여성은 남편복, 그리고 직장운이 부족한 편이랍니다. 그런데 식상이 강한데 남편복, 관복을 원하면 되겠습니까? 반대인데 안 되겠죠? 그래서 분수를 천작하고 너 자신을 하고 사주팔자 소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그 천직으로 받아들이고 내 운명, 내 팔자가 이러려니 하고 좀 받아들이는 게 그게 정석이라고 어느 유명한 옛날 선비님이 이런 걸 모두 통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미리 알기 때문에 하늘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한다는 그런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억지로 살 수 없다. 아무리 속된 말로 아무리 용을 쓰고 발버둥이 쳐도 돈을 벌고 싶어도 고관대작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팔자소관이다. 아유 사람 팔자, 아유 팔자야. 팔자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생하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돈 벌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이 고관대작이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명예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내가 못하는 일, 그리고 남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집 없는 사람은 집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로는
안 된다. 팔자는 속일 수 없다. 옛날 노인들 어른분들이 늘 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밥 먹고 살기도 어렵다. 예, 살아보니까 그 뜻이 지금 실감이 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억지로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예, 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예, 또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예, 수긍하실 겁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식상은 여자 입장에서 자식에 해당합니다. 여자가 자식의 신경을 쓰면 쓸수록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식상, 자식이 관상, 남편을 공격하는 이치에서 비롯됩니다. 예,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식 있기 전에는 결혼해가지고 자식 있기 전에는 정말 죽고 살지 못하는데 막상 자식이 생겨버리면 자식한테 온 힘을 예, 자식한테 썼고 모든 사랑을 남편은 좀 소홀히 대하는 그런 면이 예, 여러분 결혼해서 사신 분들은 좀 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지금 여기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간지, 식상, 식신과 상관, 십신상으로 식신과 상관, 음양까지 같이 해서 그리고 식상은 오행상으로는 식상, 음양까지 같이 분류하면 정확히 식신상관, 예, 식신상관에 해당하는 간지. 간지는 천간 지지할 때 천자 빼고 지자 빼서 끝에만 천간을 대 간, 지지할 때 지. 그래서 간지하면 예, 천간과 지지를 뜻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식상에 해당하는 간지, 식상에 해당하는 간지는 60간지 중, 갑자부터 출발합니다. 갑자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일에서 쭉 해서 60회갑 환갑 60년 네, 이 60간지 중 천간과 지지 중 이렇게 예, 갑을병정 무기 경신 예, 그거는 천간이고요. 갑자 예, 천간과 지지가 조합할 때 예,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쫙 60개가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과 음양이 같이 그래서 60간지 중 천간 지지 중 총 12개입니다. 일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오 일주 다음은 끝에가 다 일주이기 때문에 일주는 생략하겠습니다. 처음만 갑오 일주 을사 병진 이렇게 드리면은 그 뒤에는 모두 일주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 일주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12개 갑오 일주 처음만 일주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주는 생략하고 갑오 일주 을사 병진 예, 일주는 예, 천간과 지지가 합쳐질 때 일주가 됩니다. 그래서 갑오 일주 을사 병진 병술 정미 정축 무신 기유 경자 신해 이민 계묘 일주가 예, 60간지 중 예, 식상에 해당하는 간지 12개가 되겠습니다. 계묘 일주가 식상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전체적인 사주 구성의 차이는 있지만 이에 열거한 일주들에서 식상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간지에서 그림으로 12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식상에 해당하는 간지, 천간과 지지. 즉 다시 한번 도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 을사, 병진, 병술, 정미, 정축, 무신, 기유, 경자, 신해, 이민, 계묘 이에 6, 아래 6 이래서 60간지 중에 이렇게 일주가 12개라는 걸 도면으로 예, 표시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